시속 170km, 생각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인간의 어깨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폭발적인 순간 중 하나인데요. 야구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는 그 짧은 찰나, 과연 그 뒤에는 어떤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물리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숫자부터 보시죠. 105.8마일. 우리한테 익숙한 시속으로 바꾸면요, 무려 170.3km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보다도 빠른 속도예요.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공의 공식 기록입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죠? 아니, 대체 인간의 몸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말이죠. 자, 그럼 이 기록을 세운 장본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그 주인공은 바로 쿠바 미사일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아롤디스 체프먼입니다. 한 유명 투수 코치가 그를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CC 사바시아의 상체에 랜디 존슨의 하체를 합쳐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CC 사바시아처럼 거대한 상체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힘, 그리고 랜디 존슨처럼 길고 유연한 하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추진력, 이 두 가지를 한 몸에다 가졌다는 거죠. 그야말로 신체적으로는 뭐랄까, 특이점, 하나의 변종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는데 숫자로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먼저 보폭 한번 보세요. 보통 투수들은 자기 키의 87% 정도인데 체프먼은 무려 120%에 달해요. 엄청난 보폭으로 지면의 힘을 쫙 끌어모으는 거죠. 그리고는 엉덩이를 먼저 휙 돌리고 어깨를 뒤에 남겨서 몸을 고무줄처럼 최대한 꼬아요.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은 모든 에너지를 단 0.04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팔로 빵 하고 터트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시속 170km짜리 공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점은 이게 단순히 공만 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프먼은 다른 투수들보다 30cm나 더 앞에서 공을 놓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자 입장에서는 공이 날아오는 거리가 더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속 170km짜리 공이 마치 175km처럼 느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착시 효과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타자한테 남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정답은 0.03초입니다. 0.03초. 이게 스윙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눈 한 번 깜빡하는 것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인 거죠. 이건 뭐 거의 반응의 영역이 아니네요. 자, 지금까지는 체프먼이라는 한 괴물 투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럼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어떻게 현대 야구에서 이런 강속구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짐작하셨겠지만 정답은 바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있습니다. 이 구속을 측정하는 기술의 핵심 원리는 의외로 우리한테 익숙한 현상에 있어요. 바로 도플러 효과인데요. 이거 다들 아시죠? 구급차가 나한테 다가올 때는 사이렌 소리가 윙 하고 높아졌다가 지나쳐서 멀어지면 우웅 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스피드건이 바로 이 도플러 효과를 써먹는 건데요. 스피드건이 일정한 주파수의 전파를 쏩니다. 이 전파가 쌩 하고 날아오는 야구공에 맞고 튕겨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공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돌아오는 전파의 주파수는 더 촘촘해지겠죠? 스피드건은 바로 이 주파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딱 측정해서 그걸 순식간의 속도로 계산해내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우아한 물리학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원래는 미사일 추적하던 군용 레이더 기술 있잖아요. 그게 야구장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구속만 재는 게 아닙니다. 공이 1분에 몇 번 도는지, 어떤 각도로 도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데이터로 뽑아내요. 이걸 바탕으로 발끝에서 시작된 힘이 다리, 허리, 어깨를 거쳐 손끝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 운동사슬 전체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투구 자세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바로 피칭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투구 하나하나를 설계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속도를 향한 열망 뒤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바로 인간의 몸이 치러야 하는 끔찍한 대가죠. 시속 160km가 넘는 공을 획 뿌리는 순간 투수의 팔꿈치에는 무려 100Nm라는 회전력, 그러니까 비트는 힘이 가해집니다. 100Nm. 이게 어느 정도의 힘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인데요. 이 100Nm라는 힘이 우리 팔꿈치 안쪽에 있는 인대가 뚝 하고 끊어지기 직전에 버틸 수 있는 힘이랑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투수들은 공을 던질 때마다 자기 몸이 망가지기 일보 직전까지 그 한계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위험한 줄타기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명확하죠? 야구계의 구속혁명이 불어닥친 시기와 정확히 맞물려서 팔꿈치 인대 재건 수술, 흔히 토미전 수술이라고 부르는 이 수술 건수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더 빠른 공이라는 힘을 얻는 대신 선수 생명을 담보로 잡는 엄청난 위험을 안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얼마나 더 빨리 공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 궁극적인 한계는 어딜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미 인간이 가진 잠재력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더 나아갈 여지가 있는 걸까요? 현재 과학자들이 분석하기로는 아롤디스 체프먼이 세운 그 기록이 인류가 가진 잠재력의 95% 이상을 이미 보여준 거라고 해요. 거의 끝까지 왔다는 거죠. 전문가들을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마지막 벽이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 벽은 바로 시속 110마일, 약 177km입니다. 의학자들은 인간의 뼈와 인대가 버틸 수 있는 강도, 근육이 수축하는 속도, 이런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몸이 완전히 박살나지 않고 던질 수 있는 절대적인 물리적 한계가 바로 이 지점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한계의 턱 밑까지 와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정교한 데이터 분석과 훈련 기술이 이 타고난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인간은 결국 자연이 정해놓은 거대한 물리 법칙 앞에서 멈춰서게 될까요?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의 마운드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투수가 서 있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